전쟁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일본군은요 유성룡의 바람대로 슬금슬금 조선 땅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길었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명나라에서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조선이 명나라 황제를 우습게 알고 일본과 손을 잡고 전쟁을 벌였다. 임진왜란 초부터 조선을 둘러싼 해괴한 소문이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떤 아니죠. 소문 누가 내는 거예요? 명나라 황제 측근들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측근이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조선 조정은 다급해집니다. 만약 이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선조는요 급하게 명나라로 보낼 사신단을 꾸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뽑힌 인물 누구였겠습니까? 유성룡. 네. 전란 기간 동안 명나라와의 외교를 도맡은 유성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유성룡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굴 보내는 게 좋겠어? 전장에서 전투를 직접 본 영상을 보내는 게 어떻겠어? 어찌 대답이 없어? 대강, 전하의 뜻을 따르시지요. 정의 주청사를 보내시겠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사신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교수님, 유성룡은 왜 선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걸까요? 선조의 입장에서는 유성룡 정도 되는 그 중요한 그 인재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성룡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았고 또 하나는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재상급의 다른 인원이 가서도 충분히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거절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몸 아플만 하지. 자, 명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영의정 유성룡의 폭탄 선언. 조선 조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미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조정 대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란 일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영의정으로서 직무유기요.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유성룡의 탄핵을 외치고 일어선 겁니다. 유성룡이 명나라로 가지 않는 건 나라가 아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란 거였습니다. 명령을 어쨌든 거절한 거니까. 맞습니다. 유성룡을 겨냥한 탄핵 상소는요 약 3개월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올라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왕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유성룡은 원래 간사한 사람이라 지위를 이용해 친한 사람들만 등용했다. 심지어 유성룡은 간사하고 시기하며 나라를 그르치게 했습니다. 이런 모함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동안 선조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유성룡을 안이 꼽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때다 싶어서 전방위적으로 상소 테러를 벌인 겁니다. 유성룡을 탄핵하라는 대간들의 상소이옵니다. 유성룡이 나라를 망쳤다. 그렇다면 유성룡을 무척이나 아꼈던 선조는 유성룡 지켜줬을까요? 선조는 몇 차례나 신하들의 탄핵 상소를 물리며 유성룡을 곁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이 계속된 압박에 결국 1598년 11월 19일 유성룡을 파직시킵니다. 현대 사회에도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높은 분들에게 책임을 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선조를 직접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성룡에게 쏠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해명을 하면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오해가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좀 예상하고 일부러 반응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무에서 해명 다 하고 싶고 하지만 자기가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 거의 화살이 다 선조에게 또 가게 되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화살을 맞은 느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유성룡이 파직당하던 날 조선에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유성룡이 파직당하던 날 앞으로 2번 다신 친구 이순신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전쟁 중 바다 한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탄핵으로 조선 조정을 떠나게 된 그날 오랜 친구이자 전우인 이순신까지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와, 소름이. 어떻게 그래 같은 날? 유성룡과 이순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선을 지키면서 오랜 시간 친구의 얼굴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 너무 슬프네요. 이순신의 죽음으로 정유재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년 뒤 1607년 5월 유성룡은 66세의 나이로 고향 안동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유성룡의 죽음 후 약 90년이 지난 1695년 유성룡의 이름이 일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왜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100년 지나고 나서요? 네, 바로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의 책 한 권이 엄청난 주목을 받거든요. 이겁니다. 유성룡이 말년에 고향 안동에서 쓴 책이었죠.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징비, 징계할 징, 삼갈 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 그렇게 스스로 징계하고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책의 서문에는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난중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곳을 알지 못해왔다. 임진왜란의 고통을 겪게 된 건 나와 같은 조정 대신들의 잘못이다. 속죄의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 책을 쓴 목적은요, 뚜렷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안도감에 젖어 과거를 지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붓을 들고 나라를 잃을 뻔한 참담한 상황과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놓쳤던 점을 징비록에 생생히 담았습니다. 후대가 이와 같은 어려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죠.